지금 외부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투자로 움직이는 사람은 분명히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책을 쓰신 게 네. 부자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자에 대한 그 정의부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자의 정의는 어떤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서울에 뭐 자가 몇 평 이상 소유를 해야 되고 차는 몇 cc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하는 뭐 기준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금은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제가 부자를 바라보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답답하다가 아니고 네. 제 스스로한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너무 거리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 네. 그래서 저는 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 말고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한번 정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부자에 관해서는 정의를 할 때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은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자라면 물질적인 것도 있다. 맞아. 근데 그 부자가 된다면 결국에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행동에 초점을 조금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많다. 부자는 돈이 많은 거니까 그럼 돈이 많으면 결국에 뭘 할 건데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 부자라고 한다면 뭐 해외여행도 갈 거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비싼 거 먹는 돈에 신경을 조금 덜 쓰고 그런 행동들도 하겠지만 결국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 신경을 덜 쓰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자아 욕구 실현에 조금 더 가깝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연극 동아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친구들, 제 동기들은 연극 배우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 졸업한 지 뭐 한 15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를 찾아서 그 배우의 길을 고집했던 친구들은 사실 거의 지금 현재 그쪽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친구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서만 저는 조금 바꿔서 현금 흐름을 월급만큼 제가 만들어 놨더니 이제 내가 순수하게 돈을 신경을 좀 덜 쓰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게 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요즘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기준과는 약간 다른 포인트이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은 뭐 300~400만 원 버는데 부자가 되려면 월 1000만 원은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는 300~400만 원 벌지만 월 1000만 원 버는 그걸 목표로 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게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 있는데 욕심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나의 시간을 오히려 맞아요. 내가 원하는 데 쓰지 못하고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반복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예.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뭐 저도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가끔씩 찾아오시는데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보는 시선에서는 고소득자라고 생각은 저는 조금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은 나는 월급이 500이니까 1000만 원만 받으면 바랄 게 없다. 내가 생각하는 부자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의 저는 공통점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월 1000만 원을 단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대표님도 아마 그 부분은 저는 좀
그 정도 이상은 도달하셨 느낌이 되게 들어서 월 1,000만 원 벌면 당연히 2천만 원 벌고 싶고 5천만 원, 1억 벌고 싶은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돈을 아무리 그렇게 번다고 해도 결국 내 시간,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생각할 시간이 없고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고 근데 그런 시간도 없는데 돈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 몸은 더 어쩌면 건강을 잃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 건강을 몸의 건강도 잃고 마음의 건강을 잃는 방향이라면 그게 과연 부자일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저런 일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돈 욕심 되게 많이 나죠. 돈 많이 그럼요. 벌고 싶다. 근데 맞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끝나면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막상 시험 끝나면은 맞아요. 다 귀찮고 그냥 자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돈도 뭐 1,000만 원 누군가가 실제로 벌면은 벌려고 노력을 할 때는 그게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맞아요. 벌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고 그거 다 귀찮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돈 자체가 목표가 되면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값지게 쓸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서 내 월급만큼만 월세로 만들자 거기 세팅해 놓고 그 외의 것들에 내가 좀 더 가치를 느끼는 부분에서 집중을 하자 하셨더니 그 외에 더 따라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상응해서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도 느끼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감히 이렇게 아유,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네.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부자에 대한 정의,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의를 알아봤으니까 그러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마인드셋 또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네. 책에도 그런 내용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 네.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사라지게 되는 상태가 어쩌면 부자에 가깝지 않나 그런 부자의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조금 들어요. 한 10년 전에 경매를 시작했을 때 나도 그 열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항상 책도 많이 보고 자기계발서도 그리고 자기계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렇게 달려올수록 더 혼란스럽고 지친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시간도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고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인드를 먹어야 되느냐 글쎄요. 감사와 사랑을 찾으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계속 바라기만 했던 것 같아요. 돈도 더 많이, 부동산도 더 많이, 월세도 더 많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요새는 뭐 상대적으로 전보다 어쩌면 뭐 제 재산도 조금 더 늘었고 월 수입도 전보다 조금 늘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더 전보다 가져서 그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새 사실 더 노력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있는 거 안에서 감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없는 부분을 자꾸 찾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저는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되게 큰 감사할 일이 아닌가를 저는 정말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노력하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분을 자꾸 노력하니까 저는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점점 저한테 온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도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되게 모순적일 수도 있는 게 돈을 버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 전에 이거는 돈을 보고 달려가는 거는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도 좋지만 그 전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는 무엇일까를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전 옆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막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이분께서는 정말 이걸 진심으로 느끼시고 이걸 실천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뭐 이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살려서 내보낼까 여기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부자가 된다는 거는 작은 돈을 투자해서 뭔가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는 거, 이거를 많이 말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는 아주 낮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운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뭔가 확률도 좀 높이면서 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투자를 하면 좋을까? 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아까 자산을 구매해야 된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자산을 구매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일단 부자에 관해서 네.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본 것도 있어요. 어, 아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다수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대표님, 부자가 많나요?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은가요? 아닌 사람이 훨씬 많죠. 숫자상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길은 어떤 방향의 길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길이 과연 부자에 가까운 길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적게 하는 길이 부자에 가까운 길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이 부자에 가깝다 이건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덜 가는 방향이라면 내가 부자에 다가가는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자에 관한 기준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게 결국에 저는 사람이 덜 가는 방향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현금 흐름,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을 투자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주식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주식 안에서도 분명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하고 현금 흐름을 노리는 사람의 숫자를 따져봤을 때, 저는 현금 흐름을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주식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투자에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시 부동산도 현금 흐름 쪽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인 거고, 그 안에서도 제가 주로 다루는 게 소액 부동산,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반지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데, 저는 소수가 가는 길이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부자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가는 길을 꾸준히 와 보니까 저는 제 나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맞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뭐 컨텐츠나 아니면 제가 하는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저는 많지는 않아요. 뭐 이게 제가 스스로 갖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이건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솔직히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결국에 제가 판단할 부분이라기보다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가고 있지, 절로 많이 가네? 저는 그쪽으로 대안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가는 길로 가는 게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부자의 선, 그런 거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이 저는 조금 사람들이 덜 가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입찰장이 오늘 오전에 갔다가 낙찰을 하나 받았는데, 낙찰을 받아서 또 최저가의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어제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엄청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금 경색, 되게 공포스러운 단어를 쓰면서 위축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도 계속 오른다, 미국도 금리 계속 올릴 거다 라는 두려움. 물론 제가 금리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나는 그건 자신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외부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투자로 움직이는 사람은 분명히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도 지금 투자해야 된다, 지금 투자의 적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숫자는 저는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다수는 조금 기다려.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현금 보유해. 아니면 안전하게 저축을 해. 지금 금리, 은행 금리가 몇 %인데 라는 쪽으로 더 유도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그쪽으로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 거를 선호하네. 그러면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소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수가 움직이는 방향이 저는 부자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우선 첫 번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용기를 갖고 선택을 하려면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당연하죠. 모르고 난 다음에 그냥 남들이 안 간다고 해서 선택하면은 그건 정말 이상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 무모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남들이 안 가는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요. 맞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확신을 얻었는데 남들이 안 가네? 그러면 거기에는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너무 부연 설명을 잘해줘. 그 부분을 제가 좀 빼뜨렸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나랑 다른 걸 누군가가 하면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 심리가 분명히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나랑 똑같은 걸 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왜냐면은 안 하는 사람도 약간 불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뭔가 위험이나 이런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과감한 선택을 못하는 게 첫 번째로는 공부를 안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 혹은 나의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충분한 공부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쌓아나가는 그 경험들이 보충해 줄 것이다. 명쾌하십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예.